4월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 중에 제비꽃이 가장 대표적인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제비가 올 무렵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제비꽃이라고 한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작게 핀다라고 해서 안진뱅이 꽃이라고 부르는 옛 이름들도 있었고요. 이 뒷부분에 꿀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모양을 보고 외인들이 머리 묶은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오랑캐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비가 올 무렵에 피는 꽃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제비꽃이 꼭 제비 올 무렵에만 피는 건 아니고, 피는 개화 시기가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아직 제비가 안 왔는데 벌써 다 피었고, 그 다음에 제비가 올 무렵에 피는 제비꽃도 있고, 제비가 온 이후에 한참 뒤에 피는 제비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로 제비꽃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비가 오는 시기보다는 머리 뒷부분에 이렇게 제비꼬리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 머리를 우리가 제비초리라고 부르거든요.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비꼬리에 비유를 해가지고 제비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제비꽃에서도 아까 그 오랑캐꽃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하고 비슷한 꿀이 들어있는 이 거라고 하는 부분이 꼭 제비초리처럼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제비꽃이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는 꼭 제비가 오는 시기라고 한정하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제비가 왔을 때 오는 꽃이어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이름의 유래를 하나의 정답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름에 어떤 다양한 유래나 의미가 있을 때 더 이 식물이 줄 수 있는 의미는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다양한 유래를 가진 이름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제비꽃은 우리나라에 한 60여 종 정도가 있는데, 60여 종이 다 한 속에 속해 있어요. 한 속에 60종이나 되는 종이 있다라는 얘기는 종들 간의 교잡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교잡이 일어나서 중간 형태를 띠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제비꽃들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줄기가 있으면 유경종, 없으면 무경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줄기가 있는 대표적인 종들은 졸방제비꽃이나 콩제비꽃 같은 종류들은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다시 잎이 나오는 형태의 제비꽃인 반면에, 요 제비꽃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뿌리 잎만 나고 있죠. 이제 이런 종류들을 무경종이라고 부릅니다. 줄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심히 보실 부분이 꽃줄기, 화경이라고 하죠. 이 화경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꽃을 보시면 아래쪽 꽃잎, 옆꽃잎, 윗꽃잎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옆꽃잎 하부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보시면 이 종은 지금 털이 있거든요. 털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비꽃을 구분하는 중요 기준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비꽃을 보실 때는 꽃 색깔 보시고, 줄기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잎 모양이 어떤지 보시고, 그 다음에 꽃 측판 옆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화경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이제 열매가 있으면 열매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비꽃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은 누구냐? 제비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특징이 뭐냐면 잎이 이렇게 좁고요. 그 다음에 잎 자루에 이렇게 날개가 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꽃줄기에 털이 전혀 없어요. 측판이라고도 부르는데, 옆꽃잎에는 이렇게 털이 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종 중에서 화경에 털이 있고 옆꽃잎에 털이 없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이 호제비꽃이라고 하는 종인데, 그 종은 주로 들판에서 논둑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종들이 대부분 그 호제비꽃입니다. 여기 졸방제비꽃이 있네요. 유경종, 줄기가 있는 제비꽃의 가장 대표적인 종입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경종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보는 종이 이 졸방제비꽃하고 콩제비꽃일 텐데, 졸방제비꽃이 키가 좀 크고요. 콩제비꽃은 좀 작습니다. 졸방제비꽃 꽃은 흰색부터 연한 보라색까지 좀 다양하게 변이가 있고요. 잘 크면 한 30cm 정도까지도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콩제비꽃하고의 차이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타겹입니다. 타겹이 빗살 무늬로 막 갈라져 있죠. 빗살처럼. 요게 졸방제비꽃의 특징이고, 콩제비꽃은 이게 이렇게 안 갈라져 있고 그냥 잎처럼 생겼습니다. 길다란 잎처럼 생겨서 요 타겹만 보시면 콩제비꽃하고 졸방제비꽃을 금방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콩제비꽃은 우리가 아까 제비꽃을 줄기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구분을 했었잖아요. 확실히 여기 보시면 줄기가 있죠. 줄기로부터 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경종이고요. 그리고 꽃은 하얀색으로 핍니다. 타겹이 콩제비꽃은 안 갈라지고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데 반해서 졸방제비꽃은 굉장히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콩제비꽃하고 졸방제비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랑제비꽃입니다. 우리나라 조금 높이가 있는 산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제비꽃인데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제비꽃은 흰색 아니면 보랏빛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노란색 꽃을 띠고 있어서 꽃 색깔만으로도 금방 구분이 가능하고요. 백두산에 가면 이제 이 친구하고 조금 유사한 친구가 있어요. 장백제비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그 제비꽃은 잎이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잎은 삼각형 모양인데 장백제비꽃은 콩팥 모양이어서 잎 모양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 장백제비꽃이 설악산 높은 곳에서 확인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노랑제비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비꽃을 구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줄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노랑제비꽃 보시면 확실히 줄기가 있죠.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들을 우리가 유경종 제비꽃이라고 부릅니다. 노랑제비꽃은 졸방제비나 콩제비꽃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유경종 제비꽃입니다. 서울제비꽃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종 제비꽃입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왠지 서울에만 있을 것 같은데 전국에 있고요. 서울보다는 다른 곳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화경에도 그렇고 털이 많고요. 엽병에도 털이 많고 털이 많아요. 요 거라고 하는 부분, 꿀샘이 있는 곳이죠. 이 거라는 곳하고 꽃받침에 털이 없습니다. 이 서울제비꽃은 측판에도 털이 있어서 그런 면들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곡갈제비꽃입니다. 이 잎을 보시면 어린 잎이 펼쳐질 때 곡갈 모양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곡갈제비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고요. 연한 보라색,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한 보라색 꽃을 피우는 제비꽃으로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설악산이나 이런 곳에 올라가면 이 곡갈제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이 하얗게 피는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은 이렇게 곡갈 모양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 잎 옆부분이 말린 부분이 펴지는 것처럼 펼쳐지게 되는데, 그 종들은 금강제비꽃이라고 하는 종이고, 높은 산에 가야 볼 수 있는 종입니다. 낮은 산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양의 제비꽃은 대부분 곡갈제비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록제비꽃이죠. 알록제비꽃이라는 이름은 여기 보시면 잎 위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어서 알록제비꽃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잎 위에 있는 무늬는 좀 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비꽃 중에서도 이 알록제비꽃은 좀 변이가 좀 심한 축에 속하는 제비꽃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알록제비꽃이에요. 위쪽에 무늬가 있고 뒷면이 자줏빛을 띠는, 이게 알록제비꽃인데, 여기 보시면 같은 알록제비꽃인데 무늬가 하나도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알록제비꽃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뒷면은 자주색인데 윗면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면 자주 알록제비꽃으로 구분
구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종들은 보면 위쪽에 무늬는 있는데 뒷면이 자줏빛을 안 띠고 그냥 초록색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청알록제비꽃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알록제비꽃, 제주알록제비꽃, 청알록제비꽃이라고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녀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막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걸로 봐서는 같은 종내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잎 변이라고 보여지고요. 세 종은 하나의 종이어서 서로 수분이 자유롭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은 보통 이런 자주색 꽃을 띠고 있습니다. 이 뒷면이 이렇게 자줏빛을 띠게 되면 제비꽃이 작잖아요. 빛이 이렇게 왔다가 반사되는 빛을 다시 한번 이용해서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작게 자라는 식물들 중에 보면 뒷면이 자줏빛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는 햇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친구는 남산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인데 잎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제비꽃들이 거의 대부분 단엽인데 이 친구만 복엽이에요. 잎이 하나, 둘, 셋, 넷, 5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꽃은 이렇게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남산제비꽃이라는 이름은 남산에서 피는 제비꽃이라고 하는 뜻인데, 문제는 그 남산이 어느 남산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 아니고요, 어느 남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에만 피는 제비꽃은 아니고 전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비꽃이고요. 비슷하게 생긴 종류로 단풍제비꽃하고 태백제비꽃이 있는데, 그거는 잎이 여러 개로 갈라지느냐 갈라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이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단풍제비꽃입니다. 아까 남산제비꽃하고 꽃은 똑같이 생겼는데 잎이 좀 다르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남산제비꽃하고 이 단풍제비꽃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풍제비꽃은 깊게 갈라지기는 했지만 잎이 한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엽이죠. 그런데 남산제비꽃은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갈라져서 복엽의 잎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깊게 갈라졌으나 단엽이냐 아니면 완전히 갈라져서 복엽이냐에 따라서 단풍제비꽃하고 남산제비꽃을 구분하고요. 깊이 갈라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잎으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꽃을 태백제비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산제비꽃, 단풍제비꽃, 태백제비꽃, 이 세 종류는 사실은 꽃은 똑같고 잎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어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정말 다른 종인지 잎의 변이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태백제비꽃이 나왔네요. 태백제비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단풍제비꽃이나 남산제비꽃에 비해서 잎이 하나도 깊게 안 갈라지죠. 하지만 꽃 색깔이나 모양은 그 두 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들이 굉장히 유사한 종류들이고요. 잎의 모양에 따라서 세 종을 구분하는 그런 종들입니다.